지난 시간에 쿠팡이 중국 이커머스 앱의 윌리 위기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에이, 쿠팡이 중국한테? 솔직히 좀 호들갑 아니야? 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 앱에 먼저 당한 게 미국의 아마존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중국 기업에게 한국 시장은 계륵처럼 가성비가 안 나오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먼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진출한 곳이 바로 전 세계 내수 시장 규모 1위로 꼽히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알리가 대세인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테무랑 쉬인이라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장악했습니다. 테무는 한국 진출보다 1년 빠른 2022년 9월에 미국에 진출했는데요. 출시 6개월 만에 아마존과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요. 한국에서도 종종 보이는 테무깡 영상의 원조가 미국의 테무 하울 영상이죠. 미국 소비자들은 아마존에서 머무르는 시간의 2배를 테무에서 보낸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쉬인은 AI를 기반으로 패스트 패션보다 더 빠른 울트라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데 사실 빠른 것보다 중요한 건 패션 생태계를 교란시킬 정도로 싼 가격이죠. 미국에선 쉬인이 2021년에 패스트 패션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미국 패스트 패션의 50%를 점유했어요. 쉬인은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패스트 패션의 대표 브랜드인 H&M과 자라를 소유한 인디텍스의 시총보다 쉬인의 시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정작 쉬인은 자신의 경쟁사가 자라가 아니라 아마존이라고 못을 받고 패션에서 다양한 소비재로 판매 상품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의회는 뒤늦게 $800 이하 관세 면제 대상에서 중국 제품은 제외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어요. 아마존도 속수무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데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겠죠? 특히 한국의 타격이 큰 게 한국 이커머스 1, 2위를 차지한 쿠팡, 네이버 스토어에서 파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소싱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왜 지난 몇 년간 직장인 부업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셀러 한 번씩 들어보셨죠? 월에 몇 천을 벌었다는 그 셀러들이 대부분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커머스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떼와서 상품 페이지를 예쁘게 잘 꾸민 다음에 마진을 살짝 붙여서 판매해왔던 건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통해서 중국 저가 제품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굳이 중간업자들이 마진이 붙은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의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물론 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라고 해도 까다로운 한국 중간 유통업자들을 통해 1차로 걸러진 중국 제품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중국 제품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솔직히 소비자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제품을 찾아보면 될 일이고 가끔 걸리는 꽝을 피하자고 한국 이커머스를 이용하기엔 가격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이게 제가 시킨 테무 택배인데요. 제가 12월 29일에 주문한 제품이 1월 4일에 도착했어요. 직구 제품인데다가 연휴가 끼어있던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도착했죠. 제가 시킨 슬리퍼 하나 왔고요. 이거는 포장이 조금 대충 돼 있긴 한데 이것도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리띠도 시켰는데 머리띠도 잘 왔네요. 제품 마감이 막 그렇게 허술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3개가 합쳐서 3,000원이어서 하나에 1,000원인 셈이거든요. 뭐 어디가 트어졌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슬리퍼. 슬리퍼는 이런 부분이 조금 흠집이 있기는 한데 집에서 신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쿠팡도 아마 이런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이미 지난 10월 앱 사용 시간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3분기 쿠팡의 컨퍼런스 콜에서 영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랑 상품군이 겹치지 않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김범석 의장은 우리는 상품군을 넓힐 거고 판매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받아쳤죠. 쿠팡은 최근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했는데요. 중국의 초저가 상품과 경쟁하기보다는 가격대가 높은 그리고 믿을 만한 제품들을 주력으로 빠른 배송과 함께 시장을 장악할 계획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덕분에 뜻밖의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 기업도 있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에 밀려 물류시장 절대 강자 자리를 놓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던 CJ 대한통운인데요. 알리나 테무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발 국제택배를 대한통운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에 치였던 대한통운이 알리랑 테무 덕분에 웃게 된 셈이죠.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2022년 한국만 따지자면 206조 원의 규모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4,445조 원의 규모예요. 지금까지 성장세도 가파른데 2026년까지 연평균 1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게다가 IT 기술이나 물류도 함께 발전하고 있으니까 해외 이커머스에서 쇼핑을 하는 직구 시장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하나가 등장하면 한국의 200조 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4천조 원 규모의 시장을 무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데다가 전 세계적인 불황이 겹치면서 저가 상품 소비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요. 눈높이 교육에서도 다룬 적 있는 다이소가 요즘 특히 잘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한국 진출이 더욱 본격적인 2024년이 될 텐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싼 제품을 살 수 있으면 그게 어느 나라 기업이든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중국 이커머스에서 사는 제품들이 저렴하긴 하지만 다른 형태로 비용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테무와 같은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핀더더는 이미 한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쉬인은 저작권 침해 문제나 노동자 혹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싼 가격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개인정보를 제공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해서일 수도 있겠죠. 저는 촬영도 다 마쳤고 배송도 받았으니까 알리랑 테무 앱은 지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